(10년) 전 중사 전역을 하면서 사회로 나와 바로 개명을 했다. 이유는 나의 이름을 천박하게 불러대던 고참들 덕분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천박하게 이름을 불러대며 구타와 욕설을 퍼붓던 고참들이 꿈에 나오기도 한다. 입대와 임관 그리고 전역은 나에게 있어 사람 자체를 바꾸어 놓은 큰 사건이었다. 나는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 어린 시절 남부러울 것 없이 컸다. 엄격한 아버지 아래 자랐지만 그 보수적인 경상남도 진주에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내 고집도 고집이지만 그만큼 밀어주는 집안 배경도 무시하진 못했다. 당시 고등학생들 일주일 용돈이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하던 시절이니까. 나의 꿈은 선장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해양대학교에 진학해 항해사를 취득하고 짬이 좀 차면 전 세계를 누비는 LNG선이나 크루저선에 내 오토바이를 실어 다니면서 정박할 때마다 바리도 즐기고 현지 관광을 돌며 전 세계의 미녀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는 글로벌 카사노바를 꿈꿨다 이 말이다. 그러다가 한 나이 80쯤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를 내 아들 중 하나가 왜 엄마를 버렸냐며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실수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비명 행사하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 인생일 것 같다는 꿈이었다. 당연히 농담이다. 내가 항해사가 되고 전세계를 누볐다면 지금의 내가 사랑하는 사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사랑해요 사모님. 무튼 집안도 괜찮았고 선장이 꿈이었던 나는 해양대 입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고3 수험생 시절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썩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며 평생 일군 재산을 빚으로 받아내야 했다. 어머니는 영리한 분이셨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대한민국 상여자였다. 결국 빚까지 떠안으면서 아버지의 선산을 상속받았다. 당시에 나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선산보다는 화장을 하고 우리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아버지는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 직접 굴삭기들을 진두지휘하며 조상님들을 모셨다. 길을 내고 자리를 다듬고 산소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셨다. 그렇게 선산은 작은 공원처럼 변해갔다. 그리고 공원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결국 본인이 직접 만든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 예전 어른들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누울 자리를 스스로 본다고 했다. 그땐 그저 미신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상하리만큼 소름 돋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 집엔 빚과 선산, 옥탑방 보증금 정도만 남게 되었다. 나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머니께 최소 짐은 되지 말자며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입대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준다는 말에 육군 부사관 모집에 지원서를 냈다. 그렇게 한 번만에 붙어서 입대를 하였고 나름 군관이 되어 돌아왔다. 옛날로 치면 10부장 정도? 잘만 하면 백인 부장의 실무관이 될 수 있었고 전문성을 잘 살려 부대 주임원사까지 간다면 나름 내 인생도 멋진 인생이지 않는가 라며 자아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국 군대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군대식 업무 처리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의 부조리와 내로남불 일처리와 사고방식까지 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중사 진급을 하고 나서부터는 철저히 이기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죽을 뻔한 사고도 당하게 되고 나름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전생에 임진왜란에 참전을 해서 공이라도 세웠던 걸까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사모님을 얻은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지만 내가 다시는 군대식 사고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시기 또한 이때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사모님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으로 집에서 나와 부대에서 5km 정도 떨어진 빌라의 단칸방을 하나 얻어 함께 생활을 시작하려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부대에선 대뜸 거기는 인천 검단이라서 김포가 아니라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위수 지역이라 영해 거주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주요 지기자도 아니고 30분 대기 간부도 아니었기에 생각이란 것을 포기한 집단에 대해 더더욱 정내미가 떨어졌다. 주말에 궁금해서 당시 살던 원룸에서 런닝으로 부대까지 뛰어가봤다. 천천히 뛰어갔다고 생각했는데도 20분밖에 걸리질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포기한 집단과는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전역 신고를 하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분명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 팬티 한 장 가지고 입대했다가 하야부사라는 스즈키 하이엔드 머신도 생기고 자동차도 하나 장만했으며 인천의 신축 아파트에도 입주를 했다. 사모님이 깨어있는 여자라 직장 생활을 매우 착실하게 하고 있어서 나름 집, 차, 현모양처 진인 여자까지 모두 가지고 나온 게 아니겠는가. 전역을 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옥살이를 해본 적은 없지만 복역을 마치고 나온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분명 자기 발로 들어간 군대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군생활이 옥중생활로 바뀌었기에 그 마음 10분 이해할 것 같다. 달콤한 해방감을 느끼며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보았다. 사모님, 나 둘 다 해외는 처음이고 전투력만 넘쳐났기에 오사카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나고야도 가보고 후지산도 가보고 도쿄 디즈니랜드도 가보는 정신 나간 계획을 세우며 호텔까지 전부 예약을 했다. 사모님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 중이라 해외여행을 길게 맞출 수 없는 게 당연했는데 다행히 직장 상사들에게 이쁨 받고 내가 사모님 회식 자리에 같이 합석해서 2차 노래방까지 따라갈 정도의 부침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려 일주일이라는 여름휴가를 얻어냈다. 크게 모은 거 없이 전역한 터라 통장 잔고는 빠른 속도로 줄었지만 처음 가보는 공항,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디딘 타국의 냄새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큰 다짐을 하고 돌아온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도 빚이라곤 24만원씩 빠지는 자동차 할부금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백수 상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유튜브가 앞으로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내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오토바이만큼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완벽한 취미이자 생활이었기에 오토바이 영상을 올려보면 대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라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모터사이클 유튜브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야부사를 타며 진솔한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하야부사 윌리 영상을 올리니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다.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도 엉망인 걸까 싶을 정도로 유튜브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 유튜브파는 무주공산 블루오션 상태였다. 하지만 자리를 잡을만 하다 싶으면 사고가 나고 별거 아닌 영상으로 채널이 정지가 되는 등 억까도 이런 억까가 없었다. 유튜브로 바로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1인분만큼의 수익은 아니었기에 이걸로 당장 직업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전역하면서 모아둔 돈이 점점 고갈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나도 취업의 필요성을 느껴 이제 그만 자유인 모드는 그만하고 열일하며 살아야겠다고 취업에 도전을 했고 꽤 근사한 중견기업에 취직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기에 당장 들이닥친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다운그레이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내 삶의 자랑거리였던 하야부사를 처분했다. 어떻게 보면 내 7년간의 군생활이 농축되어 실물로 나타난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내게 되다니 너무나도 아쉬웠다.
하야부사 매도를 결정하고 나서 나는 하야부사와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이때 기준 약 10년 전 스쿠터를 타고 전국 일주를 도전했던 어린 시절과 20대 초반에 알찬 가지고 도전을 했던 나의 패기와 체력, 정신력을 전역하고 나서는 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함이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부사를 보내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녀석을 타주기로 마음먹고 나섰고 내 인생 처음으로 대한민국 한 바퀴를 24시간 안에 주파하게 된다. 1456km 23시간 5분. 나는 이 첫 도전 성공 이후로 500cc 2번, 300cc 쿼터급 스쿠터로 완주를 해나가며 개인의 성장 기록을 지속 유튜브로 남겨왔다. 매번 더 강력한 도전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1400cc의 괴물을 타고 고작 저 정도밖에 안 되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 당시엔 길도 엄청나게 헤매고 내비도 이륜차 전용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당시 기준 24시간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했던 거다. 지금이야 무려 4번을 타본 나에게 다시 하야부사로 도전하라고 하면 경이로운 수치로 갱신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의 도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다음엔 정말 한국인 그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졌다. 바로 북미 캐논볼과 IBA 인증 도전이다. 캐논볼은 미국 동서부를 쉬지 않고 가르지르는 비공식 인증이고 IBA는 Iron Bolt Association, 지적하자면 강철 빵댕이 협회인데 이 협회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하루 1000마일 이상을 주행하는 장거리 인증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협회다. 그냥 나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쉬지 않고 질주하는 미친놈들을 인정하기 위해 라이더들이 만든 협회란 소리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4시간 이내 1000마일, 36시간 내에 1500마일, 11일간 북미 횡단 11,000마일. 나는 하야부사로 첫 완주를 하면서 IBA 한국 지부에 대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분명 나와 같은 바이크 미치광이들이 대한민국에도 존재할 것이니 나는 셀프로 나의 도전을 하면서 한국 반응을 살펴봐왔다. 그리고 4회째 도전인 스쿠터로 하루 만에 대한민국 돌기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나의 뜻을 조금씩 어필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도전은 마지막이라고 선언을 했었다. 스쿠터로 이 정도 했으면 완벽하게 인증 마친 것 아니냐고. 모두들 인정을 했다. 애초에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유튜버 중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기준은 당신이라고 해줘서 마음이 하늘로 승천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 완주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음이 상당히 찜찜했다. 뭔가 아직 한국에서의 숙제를 모두 끝내지 못한 느낌. 아직 해외로 나가기에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바로 직전 도전이 스쿠터이긴 하지만 여러 기종을 나눠서 탔다는 점. 1400cc로 시작한 도전이 500cc, 300cc까지 내려가며 매번 도전이 빡세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발이 125가 남아있다는 점이 내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 내가 아무리 괴물이라도 125cc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직전 도전에서 쿼터급을 여러 기종으로 나눠 탄 것도 뒷말이 상당히 많았다. 나름 기획을 하고 도전한 것이라 기똥차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니 그래 찜찜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소 갔다가 뒤를 덜 닦은 기분으로는 IBA에 도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계속 지저분하게 질질 끌기보다는 바로 다음 연도인 5월에 맞춰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다짐은 참 좋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25cc의 한계는 여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기종 선별부터가 많은 고민을 하게 했다. 기왕이면 내가 다루고 있는 125cc 머신들 중에서 한 녀석 타고 가고 싶었는데 125로는 대한민국 한 바퀴 도는데 MT 계열의 바이크로는 정말 힘들겠다는 겐또가 서게 된다. 고배기량에 비해 기어 변속을 엄청나게 해야 하고 포지션, 승차감도 받쳐줘야 하며 시속 100km를 무리 없이 받아줘야 하는 그런 125cc가 존재하는가?
거의 유일하게 12-125R로 좁혀는 졌는데 역시 포지션 때문에 대충 속초 지나서 부산 갈 때쯤 내가 먼저 뻗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역할 당시에는 86kg에 3대 630을 넘겼기에 코어가 매우 탄탄한 상태라 기종을 안 가렸겠지만 지금은 전역 당시보다 운동 수행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3대 측정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니 98kg에 살집 있는 아재가 125로 도전하기에는 MT는 매우 무리이고 스쿠터가 그나마 희망이 있었다. 스쿠터로 도전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어떤 모델을 타야지만이 현실적으로 완주가 가능할까 한국 출시 125cc 스쿠터 전 기종을 서칭해 보았다. 내 몸무게를 받쳐주는 서스펜션으로 장시간 동안 타는 데 있어 코어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하고 125cc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출력을 24시간 내내 받쳐줘야 하는 내구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메들리 S125와 아프릴리아 SR125GT, 존테스 125 시리즈가 선상에 올라왔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QJ 모터의 ATR125가 이게 맞나 싶은 수준으로 출시되는 것을 목격했고 마침 파주에 총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듣기도 해서 시승차를 타보게 된다. 이거다. 이거면 나의 무모한 도전을 시도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적어도 내가 퍼지기 전에 오토바이가 먼저 퍼지는 일은 없겠구나 확신을 하게 된다. 그 확신 이후부터는 조용히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엔 어그로도 끌 필요가 없었다. 제목부터가 정신이 아찔해지는 도전이다. 내 전역 10주년의 시기에 맞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무모하고도 무리한 도전을 하는데 이만한 타이틀이 있을까? 24시간 안에 125cc 스쿠터를 타고 대한민국 한 바퀴 돌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나의 전역 후 10년의 세월도 내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서 고등학생 시절 도전했던 나의 무모한 도전을 약 20년이 흘러 재도전을 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 도전했던 기종은 마제스티 125인데 캬브레터 방식의 11마력 정도 나오는 빅스쿠터였다. 그때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왔던 마제스티, 지금 나오는 스쿠터보다 출력도 낮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그런 빅스쿠터를 타고 전국 지도 하나 달랑 들고 도전했던 나의 패기는 대단했다. 결국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막혀 인천을 못 찍고 내려갔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처음 도전했던 그때의 패기는 나의 오토바이에 대한 초심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10년 전 내가 탔던 하야부사, 그 하야부사를 생활고로 처분해야 했을 때 느꼈던 감정, 미련 없이 보내주고자 했지만 미련이 남아 이별 여행까지 했어야 하던 10년 전의 나는 하야부사를 보내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오토바이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 나는 내가 타고 싶은 오토바이를 원 없이 타는 삶을 누리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이 다짐 또한 나의 초심이다. 나의 초심은 언제나 정착이 아닌 질주였다. 군대에서의 비합리성과 경직성, 자유박탈은 나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었지만 덕분에 내 정체성을 크게 일깨워 주었다. 전역을 하고 나서 느꼈던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는 내 삶 전체를 원래대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나는 통제받는 인간이 아니다. 항상 자유를 갈망하는 한 마리의 야생마다 원래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자유를 위해 돌진해왔다. 나는 나의 자유를 위해 지금도 달린다. 2026년 5월 나는 평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던 4번의 도전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 24시간을 완성했다. 20년 전 내가 도전했던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았고 800km의 수중전을 극복해 나가며 미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놈의 초심을 찾기 위해 나는 머지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IBA에 정식으로 도전할 것이고 나와 뜻이 맞는 오토바이의 미친 자들과 함께 한국의 IBA 지부를 설립할 것이다. 10년 전 나에게 다짐했던 대한민국 오토바이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는 그 마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오늘의 역사를 이 영상에 남긴다.